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무죄 1심 선고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반응이 뜨겁다기보다는 매우 착잡하다 또는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형이 내려질 걸 각오도 했고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의 얘기처럼 법정 구속이 될 것까지도 각오했는데 좀 예상 밖이라고 그럴까요? 무죄가 내리니까 와 다행이다 기쁘다 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언짢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화정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의 권력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임명된 자들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7%로 당선된 대통령과 그 차이로 낙선된 사람의 그리고 앞으로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검사가 마음대로 재단해서 재판장에 세우고 네. 그걸 또 판사의 결정 하나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만들어지는 이 현실. 예. 글쎄 우리가 사법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승복을 해야 된다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거에 대해서도 꼼짝없이 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해서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이 정치라고 하는 정상적인 것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그 분노가 느껴지고 또 이거 말고 이 전에 내려진 판결 징역 1년을 살게 한 것이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그러면 죄를 전 만큼 잘못을 했었어야 그 벌을 받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 기소라고 느껴지는데 판사가 그냥 유죄를 때리면 그걸 승복하는 게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이 법치를 가장한 장난. 이 정치학 공부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법의 이름으로 전부 자행된 일이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을 그냥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아무리 사법부 구성원이어도 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나는 국힘으로 출마할 거야라고 계획하고 있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나는 법관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다양한 일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기다리고 예. 있어요. 이 일희일비할 수가 없는 마음인 거죠. 자, 송김포님께서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트루스님은 당연한 것이 감동입니다. 김동현 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영웅입니다. 크리스탈님 주셨고요. 김미솔님께서는 당연한 것이 참 그렇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전순애님, 김갑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결국 무죄 판결 당연한 걸 가지고 판사한테 고맙기는 뭘 고맙다고 하느냐라는 정대인님 말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을 마치 정의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주춧돌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 말씀까지 이제 있으니 김종 박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무죄 선고 다행이다라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야 이거 뭐야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김갑수 선생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숨통이 트인다.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 기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억압당했던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 근데 11월 15일 날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꽉 눌려 있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바로 기뻐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비장함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 앞으로 이 산을 얼마나 많이 넘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와 너무 좋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라는 판단들을 하시면서 좀 조금씩 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돌파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좀 이따가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선거 공판 이후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발언을 국민들에게 했는지 직접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참 큰 바다 속에 좁쌀 한 개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말로 삶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좋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런 이제 발언 이후에 박지원 원장께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정원장 출신이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쁜 소식에 반갑고요.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게 나가자. 그리고 판판생생.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일하면 된다. 험한 파도를 헤쳐나온 선장은 강한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김대중처럼 고초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항할 수 있지만은 국내 정치 서열이 집권 여당의 대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을 유죄를 해라, 중형을 처해라, 생중계해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재판 지연 방지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법부를 감독하는 것은 강압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그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규탄에 맞지 않고 저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재판은 재판대로 대응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고 우리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당신이 겪는 고난은 좁쌀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이제 쏟아졌다. 열린마음님 주셨고요.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끝까지 의연하게 그리고 오늘 눈물 흘렸습니다. 초이땡땡님 김현수님께서도 그 바닷속에 좁쌀 이 바로 전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김고부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의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거대한 그 핍박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모습의 일단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의 한 지점일 따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라고 소위 만들어서 검찰이 기소한 일들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단 오늘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이게 2002년도 일이에요. 22년 전에 소위 검사 사칭이라고 붙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계속 비틀고 또 2018년에 또 한번 비틀어 갖고 지금 재판이 되게 만든 이런 이 비열함. 여기서 건강한 정치 노선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면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상대는 무조건 죽이고 말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상식적인 재판부였다면 무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판사가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공소기각을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같이 민간인이 이 법률 조항이나
법 이 조항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불행한 시대인데 이걸 법관이 어떻게 다투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명확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검사가 사건을 만들어서 재판장에 세워놓은 일이라면 건강한 재판부였고 정말 의기가 있는 재판장이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는 못 다루는 일입니다. 해서 기각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비롯된 일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기가 막힌 수사와 재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온 국민이 아는 조국 사건 같은 거 무슨 딸이 장학금 받은 거 교수 시절에 받은 장학금서부터 거슬러 가서 이걸 뇌물이라고 때리고 무슨 수시 모집 체계 안에서 스펙 쌓은 거를 범죄로 몰아서 부인에게 징역 4년을 때린 이런 일들. 한명숙 사건 같은 거 떠올리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데 징역 매기고요. 김경수 사건 같은 경우도 더 기가 막히고 이런 식의 상식을 벗어나 있는 이 정치 노름이 법의 이름으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진 일들을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서 마음대로 정치 노름으로 정치 재판하고 정치 판결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쩌다 오늘처럼 무죄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는 이런 일이 들었어요.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거나 대결적으로 태도 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글쎄 정치 논리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으로서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것은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건 부당한 재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당연한 규결이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 8,0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정치본색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김건영님 그리고 앞서 저희들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놓쳐버렸는데 지금 댓글창에 지나가 버렸네요. 김현수님, 박대규님 모두 고맙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잠깐 나가서 좋아요 좀 누르면 좋겠습니다. 2,300명 좋아요 눌렀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외에서 방송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벌써 8,30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지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죄 혐의는 죄가 되지 않은 사안을 억지로 조작을 해서 기소한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에 위정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니까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즉 사실상 전화 통화에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것은 통상의 증언을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위정을 교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위정교사라는 이런 잣대를 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위정교사죄 2심, 3심에서 계속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 또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픽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기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1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법리적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응원과 지지에 의해서 이제 끝까지 이겨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심 무죄라는 것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인 국민들이 소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통치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한 발 나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중도층 같은 경우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1심 선고의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가,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탈탈 털었는가라는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아니 뭘 이런 걸로 기소를 하고 이런 걸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때리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땐 무죄가 명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사법 리스크를 걸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들은 다 못하는데 그래 이건 남아있으니까 니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래 뭔가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 그것도 끊어졌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사법 리스크의 중대한 끈 자체가 조금씩 긁혀서 끊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향배는 정치적으로 소위 이 윤석열 정부가 매우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말씀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냥 우리 지나간 거 아무거나 끄집어내 봅시다. 한명숙 총리 1심 때 무죄였어요.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몰아가더니 2심 때 딱 해갖고 징역형 내려갖고 금방 그 대법원 판결도 확정도 금방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지금 이 정권은 명운을 걸고 이재명은 법망에 잡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 사건 하나만 있었다고 쳐봐요. 다른 재판 없고 1심 무죄니까 와 좋다 하다 이제 2심에서 확 뒤집어 엎어갖고 바로 한두 달 내로 뭐 이런 트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김 박사님 얘기대로 계속 몰리기만 하다 이런 숨통이 트였을 때 이 정의에 목마른 시민들이 더 힘을 갖고 더 집회장에 모이고 더 여론조사에 반응하고 각계각층에서 소리를 내고 이럴 계제를 만들 수도 있긴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법망 앞에서 부당하게 꼼짝없이 거무줄에 묶이듯이 묶여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탈출구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혼란과 멘붕 같은 게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1심 무죄 때 이제 열흘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아유, 너무 많이 나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전체가 그리고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특검 중에 하나라도 이제 특검을 걸어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이제 가장 당면한 거예요. 특검이 걸고 특검이 발효되면 바로 한두 달 내에 탄핵을 또 거는 거죠.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임기단축 개헌 논의를 해서 내년 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이 그림이 스케줄이에요. 가장 좋았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쪽은 이제 결사적으로 그걸 막는데 그 막는 방법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라는 상징 존재를 거꾸로 트린다. 법으로 거꾸로 트려서 법정 구속을 시키든 뭐 대법원 확정을 시키든 해서 이재명 하나만 잡아놓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인 거 아니냐? 절대로 안 그럴걸요. 네.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올가매는데 모든 걸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8일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 특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 이런 어렵다.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요. 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상설특검으로 가서 12가지 지금 사안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하자. 첫 번째 명태균 게이트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래. 이거는 상설특검 가서 30일 플러스 15일 하면 가능하고. 그게 답이에요. 자, 이거 가자고 지금 바로 가자. 민주당 지금 자꾸 국힘 설득하여서 8표가 오느니 안 오느니 따지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오후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게 저희 느낌입니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에 착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민주당의 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방식을 가지고는 앞이 안 보인다라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든 해보라는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특검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본물이 열려서 실체적 사실이 하나라도 밝혀지는 순간부터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특검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적어도 수사를 받아서 유죄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에 자기에 있는 권한으로 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마음에 내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설특검이든 뭐든 가능한 부분들로 일단 들어가서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저는 왜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판사의 그 선고 판결 내용 자체가 너무 명확해요.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 자체가 검사 같은 경우 유진교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던 건데 내용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증인에게 증인을 갖다가 진술을 부탁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어. 방어권을 행사한 거야.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 상황들이 판결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 그렇다면 리더십을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좋다. 진실 전체를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장 지금 국정농단으로 분노하고 있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 문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뭐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이 두 가지를 밝혀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건 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뭐 논객일 수도 있고 이제 법조 전문가들,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오히려 반감을 사갖고 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법리로 접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법리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리로 장난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약간 수세적으로 발언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다 정치적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특정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일단 이재명은 죽이고 본다라고 그냥 칼을 들고 쑤시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만 정말 칼로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껴둘 패가 없는 거예요. 네. 총력을 거는데 예컨대 상설특검 걸고 국정조사 내보내라 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림을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 재주 많은 분들은요. 김대중과 룰라, 브라질의 룰라 두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이재명을 상징하는 대표 그림으로 해서 티셔츠에도 벽보에도 피켓에도 이재명과 룰라의 두 얼굴을 그려서 상징으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항쟁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뭐예요? 사법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도 내리고 룰라는 실제로 징역을 살았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없는데 아마도 감쪽같이 숨겨서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룰라도 살아나고 김대중도 살아났듯이 부당하고 몰염치한 이런 그 기소와 판결은 역사가 판정을 해서 되살아난다는 걸 입증해야 돼서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룰라 얼굴, 김대중 얼굴 피켓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지금 상설특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1심에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나머지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게 4건 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1심 선고가 나려면 오늘 그 대장동하고 성남 FG 같은 경우에는 정인 신청이 이미 400명이 넘고 정인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언제까지 재판이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가 항소심이든 아니면 1심이든 선고가 나올 게 없으면 정치적으로 액션을 뭔가 해야 한다 지금. 왜냐면 국민들은 막 이거 밝혀내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분노가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상설특검 그냥 하자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좀 하자 민주당. 왜 이제 지금 눈치 볼 거 없다라고 하면서 좀 김종 박사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나요? 아니, 그 제가 지금 답답해서 민주당이 사법부 고맙습니다. 뭐 좋아요. 지금 힘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상록수님도 걸 수 있는 거 다 그래야 한다. 지금 정말로 타이밍이 예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단을 갖다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전 그 시점 지났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상정특검을 하더라도 법에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니 안 맞니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대통령은 통치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지금 20%밖에 지지하지 않고 있고 그 상황 자체가 6개월 이상이 지탱이 되고 있고 길게는 1년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근데 하필이면 민생도 지금 개판이다.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 대통령 부인이 유죄냐 문제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통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단들을 민주당이 다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속 그 국민의힘에 있는 전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 점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8명이 넘어와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특검을 하고 그 특검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전국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무엇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기를 갖다가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글자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저는 사실상 예를 들면 국민으로부터 통치 불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다 경험에서 오는 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됩니다. 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윤석열이 검찰을 끼고 저렇게 막강히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공직사회 내부에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저는 이제 이렇게 운명난전 아닙니다. 너무 부당한 거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이 지금 지지율서부터 그동안 2년 반 동안의 통치 행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국가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 어거지로 질질 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될 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라고. 물론 네. 제일 핵심은 탄핵발이거든요. 네. 탄핵발이 또 8명 부족해서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탄핵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역풍 우려잖아요. 어떤 역풍이 있을 거냐고. 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20%는 사실 허수거든요. 15% 빼라는 거예요. 5% 지지라는 건데 어떤 역풍이 불겠냐. 역풍이 없냐? 없어요. 다만 발의를 하면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적거리고 있지만 이게 뭐 6개월 갈 일이고 1년 갈 일이 아니거든요. 몇 개월, 요 겨울을 거치면서 할 일이니까 탄핵 발의를 하기 전에 할 일은 상설특검 국정조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영자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민주당 머릿속 계산기 빼고 당장 상설특검부터 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민심 아닌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사법리스크가 존재했고 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일단 정리가 1심에서 무죄로 났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상설 특검이냐 아니냐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제도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걸 못 밝히면 나라야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것도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못 밝히면 이게 나라야? 대통령이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108명 쪼르륵 줄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게 나라야? 이런 나라라면 나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최순실이 뭐길래 쥐가 뭔데 들어와가지고 국정을 농단해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지금 농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김건희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공천권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좌지우지하고 거기다 결제를 누구한테 받느냐? 김건희 씨한테 결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 좌절감과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든 밝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간곡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간곡히 하지 마시고 그냥 세게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민주당 아니 의원들한테는. 좀 작은 거여서 그런데 예. 국힘은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방탄.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이재명 방탄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당 내에서 혹은 여야 뭐 대변인사에서 계속 이재명 방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측 대응은 맞다. 우리는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이재명은 더 이상 개인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한국 민주주의의 피나는 역사의 그 굴절을 온몸에 지금 안고 있는 존재여서 이재명 지키는 게 민주주의 지키고 나라 지키는 거가 됐으니 자, 뭐 최고위원들도 있고 의원들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방탄하겠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스픽스 역전용사들 시청하고 계실 테고요. 내일 민주당 어떤 반응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즉시 바로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달라는 간곡한 청이지 않습니까? 국민적 압박으로 인식하면서 정말로 좀 밀어붙여달라. 저 숨 좀 쉬게 웃기는 얘기 하나만 예, 할게요. 예. 김건희 씨가 스픽스를 보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해봐요.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볼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그 앞에 저 뉴스타파 여기자분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명선 기자, 예. 그 중에 한 덩어리를 잘라서 예.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대단치 않지만 제 기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막 조회수가 엄청 나왔더라고. 예. 막 30만 명. 아이고 나도 놀랐어. 근데 댓글을 쭉 보니까 제가 한 발언 중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거든요. 네. 아니 별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당사자들만 아는 어떤 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짚어갖고 댓글에 그걸로 막 공격하는 글이 쫘르르 있어. 그러면 당사자 아니면 김건희 씨하고 나 아니면 모를 얘기인데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걸 딱 짚어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보나? 예. 아니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뭐 잠을 안 잔다니까 볼 수도 있겠죠. 야 그래서 나그 새벽 댓글로 5시까지도. 근데 갑자기 보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약간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야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 아니 이게 이제 독재의 기운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소위 파노티콘한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네,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감시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저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감시 틀을 갖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아마 앵커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따지면 옛날에 날아갔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따지고 보면 그 김 박사도 살아 있는 거 보니까 뭐 말한 거 보면 다 잡으면 누가 일합니까? 대한민국 누가? 이게 얼어붙었을 때 누가 하나 하면 잡아가는데 네. 모두가 와고락을 떠들면 더 이상 못 잡아갑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말이 열려서 지금 실제 아마 제가 방송을 잘 안 봐서 유튜브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김건희라고 그러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말 별로 안 할걸요? 아니 저는 김건희 방송에서- 여사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막 댓글로는 엄청 비판을 그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얘기할 때도 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 그냥 방송에서 하더라고 라디오에서. 예.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모두가 외치면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저들도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